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이제 12시가 좀 지나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요걸 마지막으로 찍고 저도 이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1월 6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월 6일 새벽 12시 반 이제 전부 고요한 그런 상태고 12시나 12시 조금 넘어서 요즘 계속 우리 둘째 딸 헬렌하고 사이클을 한 30분 정도 타고 왔었는데 지금 오늘하고 며칠 동안은 너무 추워서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안 갔는데 내일도 막 탈 때는 또 순간적으로 모르긴 한데 어찌됐든 좀 그동안 피곤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안 갔습니다. 아까 또 낮에도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또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음, 오늘은 이제 계속 약간 셀트리온 특집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주가 전망 8탄 이제 차기 CEO에게 바란다 해서 차기 CEO가 좀 어떤 식으로 경영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 레코멘데이션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정진 회장이 지금 은퇴를 했고 공식적인 은퇴는 이제 뭐 3월 주주회의인가 그때 이제 3월 달인지 아니면 4월 달인지 하여튼 뭐 그 주주회의 때 공식적인 은퇴를 하는 걸로 하고 실제상으로는 뭐 거의 은퇴식 없이 은퇴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차기 CEO가 아마 내정이 벌써 됐는지 아니면 뭐 마지막 뭐 조율 중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직 뭐 공식적인 발표는 되지 않아서 아직 차기 CEO가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서정진 회장하고 아마 이사회 고민이 아마 차기 CEO 물론 셀트리온에서 있으면서 어느 정도 검증받은 인물이 당연히 되겠죠. 외부에서 들여올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외부에서 뭐 들여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찾았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참 CEO의 어떤 그 시장을 보는 안목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리더십, 뭐 비전 이런 거에 따라서 참 회사의 미래가 정말로 크게 요동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좀 분명한 사람을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본인이 지향하는 바가. 근데 혹시 이랬을 수도 있죠. 서정진 회장이 또 위기가 되면 등판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카리스마나 어떤 미래 비전이나 직관력이나 뭐 통찰력이 뛰어난 리더보다는 그냥 데일리 오퍼레이션을 잘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일단 CEO를 해서 기업을 다독거리면서 안정시켜 굴러가도록 하고 어차피 큰 미래 비전이나 계획 같은 거는 뭐 서정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간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 회사의 큰 밑그림은 또 서정진 회장이 계속 그릴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새로 임명되는 CEO는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집중을 하고 서정진 회장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시간을 본격적으로 보내. 유럽 뭐 지금 그때 그 기사 나온 걸로는 북유럽에 가서 거기서 그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병을 뭐 한 이렇게 체크하고 뭐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게 또 셀트리온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스타트업을 해서 회사 성공시킨 다음에 다시 셀트리온이 M&A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서정진 회장이 유럽에 가서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럽의 제약업계들 중에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삼상에 거의 근접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눈여겨봤다가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셀트리온한테 토스를 해서 M&A를 하도록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셀트리온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저런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아마 유럽, 북유럽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 지금
다른 기업들의 몇 개 좀 예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셀트리온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을 또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루 거스너 자서전에도 빌 게이츠가 좀 꽤 많은 분량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IBM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해서 뒤처져 갖고 파산 직전까지 갖다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나중에는 훗날에는 자선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물론 굉장히 스마트하고 사업적인 안목이 뛰어났지만 또 이렇게 경쟁사한테는 무자비한 그런 일면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언론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 예를 들면 그 루거스나 자서전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IBM이 코끼리라는 별명인데 그만큼 등치가 컸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빌 게이츠가 이런 농담을 한다 그래요. 그때 이제 코끼리가 거의 이제 뭐 망하기 직전까지 가니까 물에 비유하면서 물에 빠져서 막 가라앉고 있는데, 물에 가라앉는 코끼리한테는 호수를 이 입에다 넣어 갖고 완전히 그냥 가라앉아서 죽을 때까지 물을 뿌려야 된다. 다시 떠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 농담도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IT 거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IBM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마 경비원이 제지를 했는가 봐요. 근데 아마 뭐 출입증 같은 걸 안 갖고 왔는가 봐요. 근데 빌 게이츠는 뭐 워낙 알려진 사람이고 얼굴이 뭐 신분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경비원이 그걸 못 알아보고 계속 제지를 하니까 빌 게이츠가 웃으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그랬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물론 IBM 직원 실수를 한 거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죠. 빌 게이츠가 그런 사실을 언론사에 흘린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IBM은 안 된다, 망한다. 그러면서 IBM 아니 IT계의 거물이자 슈퍼스타인 빌 게이츠 얼굴까지 못 알아보는 그런 IBM 직원, 그런 직원이 있으니, 경비원이 있으니 IBM이 망하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기사를 신문 기사에서 실게 되는데, 그런 소스들을 빌 게이츠가 전부 제공을 하면서 IBM을 완전 그냥 물로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였었죠. 근데 어찌됐든 빌 게이츠가 뛰어난 경영적 능력과 어떤 직관과 그다음에 통찰력, 인투이션, 그걸 갖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세계 1위 기업 당시, 그다음에 또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부호에 진짜 몇십 년 동안 등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어쨌든 자선 사업 쪽으로 돌아서면서 그다음 CEO로 임명했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 둘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거의 이제 빌 게이츠가 좀 더 많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뒤를 스티브 발머라고 굉장히 탁월한 CEO인데, 여기서 좀, 근데 스티브 발머가 뛰어난 CEO인데도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는 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통찰력이 중요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그전에 뛰어난 업적을 많이 쌓았어도 시장을 보는 통찰력이 스티브 발머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키아의 스마트폰 부분을 인수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적자만 키우다 다시 비싸게 사서 굉장히 싸게 팔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부도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회사가 쪼그라들면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뭐죠?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어떤 하드웨어 사업에 본인들이 잘 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 사업을 하려다 오히려 더 망가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CEO로 오게 되는 사티아 나델리라는 인물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살려내는데,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진단하고 그 방안을 생각해내는 게 IBM을 살려냈던 루 거스너하고 좀 유사한 점이 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시장 상황이 또 다르니까 그 통찰력이 비슷하다는 거죠. 사티아 나델리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인데 하드웨어를 괜히 손댔다가 잘 하지도 못하는 걸 손댔다가 괜히 잘 안 되는구나. 다시 그러면
소프트웨어 중에서 우리가 시장을 페네트레이트 할 게 뭐가 있을지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걸린 게 클라우드죠.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진 회사가 충분히 경쟁을 할 만한 회사고, 그때만 해도 올망졸망한 회사들이 막 있고 조금 아마존이 약간은 앞서 나가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큼 그렇게 사업의 영역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였었고, 그다음에 또 메이저 플레이어가 아직 확실한 1위를 점유하는 회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서 잠깐이나마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시총 기준으로 또 잠깐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애플한테 또 뺏기긴 했지만, 어찌됐든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그 미국 IT 회사 톱4나 5를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게 되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가 5대 회사거든요. 4대 회사 하면 아마존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4개 회사가 4대 회사가 되는데, 어찌됐든 그 사티아 나달리가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살려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미국 IT 쪽에서는 인도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구글도 지금 알파벳이란 지주회사를 세워서 거기 CEO가 지금 누구죠? 피 순다이 피차이, 인도계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티아 나달리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가 물론 영국의 오랜 식민지여서 거의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IT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가 아직까지는 좀 못 사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자랐다가 뭐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오든 어찌됐든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부모 밑에서 어떤 그런 강인한 생존력 같은 거를 배워갖고, 인도 CEO들이 진짜로 그 터프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그 서바이브 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또 이렇게 자기가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뭐 성공하면서 또 좋은 직장에 이런 걸 하면서 어찌됐든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서 그 퍼스펙티브가 되게 넓어지는 거죠. 다양한 정말 정말 어려운 사람의 실정도 알고, 그 사람들이 시각도 알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생각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찌됐든 폭넓은 퍼스펙티브를 가지면서도 강인한 생존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이 원래 말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능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도 능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런 장점이 잘 발휘가 돼 갖고 거의 미국 IT 업계에 인도 출신 엔지니어들이 없으면 실리콘밸리가 쓰러진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농담 아닌 농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셀트리온에 새로 임명되는 CEO는 뭐 서정진 회장하고 협력을 해서 시장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뭐죠? 셀트리온의 어떤 미래 전략을 정말 생존이 가능하면서도 존경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지금도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돼서 그 어떤 길게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조금 더 못다 드린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또 많아 갖고 시간이 너무 길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연결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